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5년 1월 15일 오전 6시 59분입니다. 테슬라는 단기 차익 실현을 어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숏스퀴즈가 순간적으로 일어났었고요. 숏스퀴즈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대략 5,850구간이면 CTA가 열심히 숏을 치고 있습니다. 숏은 기본 3개 구간에 나뉘어서 숏을 칩니다. 한 번이라도 흐르면 CTA는 계속 그 바이언스에 따라 숏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만약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월가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CTA는 더 많이 숏을 칠 것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0.25에 나오면 그래도 보합일 겁니다. 보합이라도 CTA가 숏을 칠 확률이 높고요. 0.28 정도 나오면 PPI 코어 PPI MOM과 코어 PC MOM 그 두 개를 합하면 그나마 플랫일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단기 차익 실현을 왜 했냐? 옵션적으로 그렇습니다. 옵션적으로 어제 풋옵션이 많이 생겼어요. 풋옵션.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강의를 한 게 멤버십 분들한테 있습니다. 지금은 CTA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지수가 좋게 나와도 의미가 없다. 왜? CTA가 우선은 숏을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흡수를 하고 있다. 시장이 그 CTA가 내뱉는 물량을 흡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수치값이 나오고 나서 장호프시 급등 안 한 거는 이렇다. 오늘 그냥 편히 주무셔도 된다. 이거 남긴 게 이게 실수인데, 그래도 어쨌든 바로 제가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 425.6을 찍으면 440달러를 갈 수 있다. 볼까요? 422.10이죠. 네, 못 갔죠. 이게 왜 옵션적으로 중요하냐면 425.6을 찍어야 되는데 421.46이잖아요. 콜옵션.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400달러와 420달러 사이에 엄청난 콜옵션이 있습니다. 엄청난 콜옵션이기 때문에 이 콜옵션 행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옵션 만기이잖아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 400달러와 420달러의 이 콜옵션 물량이 해소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값을 425.6을 뛰어넘으면 440을 간다라고 점을 찍은 거예요. 콜옵션 물량이 해소가 안 됐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중에 만약에 테슬라가 425.6을 찍었으면 장중에 그 수치가 나왔으면 400달러와 420달러 콜옵션이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425.6을 못 찍은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그 글을 올리고 한 대략 30분에서 40분 후에 테슬라를 그냥 차익 실현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단타 종목이었습니다. 단타 종목. 레버리지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다 나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단타로 7% 정도 먹고 빠졌습니다. 잠시 이렇게 큰 돈 이렇게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이 CTA가 숏을 치는 물량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가 MOM, 코어 CPI MOM은 전달보다 낮았죠. 그거는 그날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YOY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YOY를 보면 오늘도 시장은 비슷하게 역학이 흘러갈 겁니다. 코어 PC MOM이 월가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낮으면 증시는 우선 상승할 겁니다. 하지만 코어 CPI YOY가 컨센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전달보다 확연히 낮아야 됩니다. 왜? 모멘텀을 보거든요. 3개월 모멘텀을 보는 겁니다. 그 3개월 모멘텀을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코어핏이 YOY가 컨센과 동일하다면, 즉 컨센과 동일하다는 것은 전달보다는 높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코어 CP YOY가 컨센보다 높으면 그냥 하락인 거예요. 그냥 와장창창창창 하락이에요. 또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잠시 하락하면서 금이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이 하락하면 금으로 꼭 해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제가 멤버십분들한테 기간 프리미엄 관련 그 과거 통계값, 연 단위 통계값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 기간 프리미엄이 대략 신여물 기준으로 0.9에서 0.67 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기간 프리미엄이, 하지만 어느 순간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마단 기간은 3월에서 4월. 항상 WTI는 단기적으로 지금 RSI가 너무 높기 때문에 콜옵션 청산되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원유 가격은 또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원유는 WTI 80에서 85달러를 결국은 찍을 건데,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가 반등하는 것이고, 인플레가 반등하는 것은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모멘텀으로. 즉 3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 후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큰 돈을 넣어야지, 그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뭘 해야 된다? 롱을 단타로만 넣었다 뺐다 해야 된다. 물리면 크게 물리는 자리, 재수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자리, 그런 포인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킨 대로 했으면 어차피 뭐 테슬라도 단타로 먹고 빠질 분은 빠졌을 것이고, 만약에 테슬라 단타로 먹고 안 빠졌으면 그래도 뭐 단기 바닥에서 여러분들은 잡았을 겁니다. 이번 주까지는 테슬라가 단기 바닥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그 부분을 돌파를 그 부분 밑으로 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대 한 20% 정도 하락이 가능해요. 20%. 여러분들이 차트적으로 보시듯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번 주까지는 풋옵션도 콜옵션도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지나면 옵션이 리셋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단 버퍼와 내려갈 수 있는 하단 버퍼, 특히 내려갈 수 있는 하단 버퍼가 더 커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실적도 중요하죠. 빅테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번외 가이던스까지 맞춰야 됩니다. 빅테크는 분명히 번외 가이던스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맞출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테슬라 말고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번외 가이던스까지 맞출 수 있는 거는 테슬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고 제가 대놓고 계속 말을 했죠. 절대로 지금은 큰 돈 넣는 자리가 아니고 꼭 금으로, 숏을 잡기 싫으시면 금으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롱 몇 개 있습니다. KRE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는데, 반도체 쪽은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10%도 채 안 돼요. 그래도 알비트리지 양매수를 걸어놨습니다. 오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숏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늘 CPI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오늘 CPI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숏 비중을 높였고, 수치가 좋게 나와도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